이런 싸구려가 어디서 감히 개수작을 부려? 보라색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놀아준 수고비야. 이거 먹고 떨어져. 꼴에 의대생 좋은 건 알아가지고.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맞은 여자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리며 지켜볼 뿐이었죠. 다신 이런 싸구려랑 어울리지 마. 중년 여성은 그렇게 말하곤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윤설이는 28이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한 지 벌써 3년째였죠. 도서관과 고시원을 오가며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설이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죠. 이번엔 꼭 붙을 거야. 그게 설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 설인에게도 한 가지 버팀목이 있었죠. 바로 남자친구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설인보다 2살 많았지만 함께 수험 생활을 하는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군 제대 후 뒤늦게 의대를 준비하던 지우는 설인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 중 누가 먼저 합격하든 그때 바로 결혼하자. 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버텨온 인연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이나 나 붙었어. 의대 합격했어. 설이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설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서 축하하자. 내가 좋은데 예약해놨어. 지우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죠. 설이는 고시원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를 위해 아껴뒀던 만년필이었죠. 비싸지 않았지만 설인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선물이었습니다. 의대생이 되면 이걸 줘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해뒀던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설이는 약속 장소로 향했죠.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지우답지 않게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여기서 만나자니 뭔가 특별한 날이긴 하네. 설이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지우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우야. 설인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무슨 일 있어? 합격했다며 왜 그렇게 굳은 얼굴이야? 설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앉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설이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내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보라색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손목에 시계까지 온몸에 화려한 것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대답 대신 설인 맞은편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후 여자친구? 여성은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신지. 나는 지후 엄마야. 서명화. 한지후의 어머니였습니다. 설인은 당황했습니다. 지우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설인이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명하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돈이지. 서명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그동안 놀아준 수고비야. 설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휴, 답답하게. 알아듣게 말해줄까?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서명하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의대생 앞길 막을 생각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설이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내가 어울리는 줄 알았어? 서명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대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앞으로 의사 될 애야. 그런 애가 고시 준비생이랑 뭐 하겠어? 저도 합격하면 합격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3년째 떨어지고 있으면서. 서명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죠. 서명아는 봉투를 설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설이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우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무슨 관계?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관계를 맺어? 서명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설인이 다시 한번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제발 뭐라도 말해봐. 우리 약속했잖아. 먼저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은 무슨 약속? 서명아가 설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앞뒤 분간도 못하고 헛소리하네.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뒤를 따라갔죠. 서명아는 나가면서 설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봉투는 놔두고 가니까 알아서 챙겨.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야. 그렇게 둘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설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가운 커피와 두툼한 봉투만 남아 있었죠. 설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고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설인의 손에는 지우를 위해 준비했던 만년필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물은 끝내 전하지 못했죠. 설이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몸이 흔들렸죠.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수고비라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이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6주째였죠. 지후의 아이였습니다. 말해야 해, 이젠 말해야 해.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설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자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눌러야 했죠. 지후야,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나 아이 가졌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어서 썼죠. 만나서 이야기해.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그 호텔 레스토랑에 가 있을게. 바로 오늘 모욕을 당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라면 지우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서리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간단히 화장을 고쳤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뭐라고 할까? 불안했습니다. 오늘 자기 엄마와 함께 나가버린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우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앞에 섰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고 끝을 보자.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늘 낮과 똑같은 레스토랑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저녁이라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서리는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올 거라 믿으며 말이죠. 이번엔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해서도요. 서리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할 거야.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죠. 주문하시겠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커피는 마실 수 없었으니까요. 임신부니까요.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 와 있으니까요. 지우가 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하면 됐죠. 서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우를 믿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믿었죠. 먼저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결혼하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서리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말이죠.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20분, 30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죠. 서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읽은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제발 와줘. 서리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다시 채워줬죠.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죠. 지우.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보라색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서명하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서명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왔죠.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우를.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서명화의 손바닥이 서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서린은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죠. 이게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서명화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렸죠. 서리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서명화가 서린을 노려봤습니다. 임신했다고? 서명화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붙잡으려고?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서명아가 서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대생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이야. 안 막을 생각이야?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지우와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랑? 서명아가 비웃었습니다. 고작 2년 만난 게 사랑이야? 웃기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는 게 보였죠. 서명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장 애 안 지워?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서명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어머니래?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고시 3년째 떨어지는 주제에 의대생 배우자 꿈꾸는 거야? 서명아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저도 합격하면 언제? 몇 년 더 떨어질 건데? 서명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들 애야. 의사, 알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애가 고시 준비생하고 뭐 하겠어? 평생 고시원에서 살 거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서명아가 다가왔습니다. 서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최선을 다하면 3년 동안 떨어져? 그게 최선이야?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서명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냈죠. 어제보다 훨씬 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애 지워. 알았지? 서린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우리 아들? 서명아가 비웃었습니다. 지우는 내 생각 안 해. 벌써 다른 여자 소개받았어. 서린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여자. 의사 딸이야. 집안도 좋고. 서명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그쪽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 너 같은 애보다는. 서린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어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정리해줘서 다행이야라고 하더라. 서명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의대 다닐 수 있겠어라고도 했지.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해. 너한테도 그게 나아. 서명아가 봉투를 서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면 애 지우고도 남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서린은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싫어요. 뭐?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서명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건 저예요. 서린이 서명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우의 아이고 제 아이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것 봐라. 서명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내가 낳는다고 쳐. 그래서 지우가 인정할 것 같아?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키울 거예요. 혼자? 서명아가 비웃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애 키우려고? 웃기지 마. 내가 뭘로 키워? 어떻게든 할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명아는 서린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후회 안 해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서명아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 미련한 것. 좋아, 내 맘대로 해봐.
서명아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애 낳으면 친자 확인 당할 거야. 그때 가서 쪽팔려도 나 몰라. 서명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었죠. 지우는 절대 내 편이 안 될 거야. 명심해. 레스토랑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 미혼모 되려나 봐. 의대생에 임신했다가 차인 거 아니야? 쯧쯧, 요즘 젊은 애들 정말. 서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섰죠. 밖은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 진짜 이겨낼 거야. 서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우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엄마가 정리해줘서 다행이라고? 서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린의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마르지 않았죠. 서리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서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고시원으로요. 혼자서요. 서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죠.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서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전화가 꺼진 겁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그래, 이게 답이구나.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락을 차단한 겁니다.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었죠. 서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지켜줄 생각이 없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함께 나갔을 때도요. 오늘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을 때도요. 지금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도요. 지우는 단 한 번도 서린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서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바보 같았지. 기대한 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견뎠습니다. 더 이상 지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정말 끝이네. 서리는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서린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리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춥대.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그게 전부였죠. 서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가능할까요?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요? 출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병원비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키울까요? 이 좁은 고시원에서요? 안 돼.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일단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는 수밖에요. 서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어 달 버틸 정도였죠.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찾아야겠어. 서리는 통장을 도로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검색했죠. 편의점, 카페, 식당, 여러 공고가 떴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배가 불러오면 일할 수도 없을 텐데. 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나을 거야. 서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렵겠지. 힘들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안 해. 지우는 떠났습니다. 지우의 엄마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낳고 싶으니까 낳는 거야. 서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서린의 아이였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서리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 하지만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스팸 문자였죠.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연락 안 오는 게 정상이지.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리는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아무도 서린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지우도, 지우의 엄마도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 없이 태어나도 엄마가 있으니까.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그래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일단 자자. 서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견뎠습니다. 견디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끝까지 해낼 거라는 것. 그게 서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지?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집에 가자. 친정이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독립한 이후로 명절에만 들렀으니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서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뭐라고 말하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설이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윤강원이었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설인의 얼굴을 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가 설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이 보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 나. 설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죠. 일단 들어가자. 아버지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설인을 안으로 이끌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설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왔죠. 아프겠다.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설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아.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말해봐. 누가 내 딸 때렸어? 설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남자친구 있었어. 응. 의대 준비하는 애였어. 그 애가 합격했어. 그래. 근데 그의 엄마가.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헤어지래. 돈도 줬어. 수고비라고. 아버지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 안 받았어. 근데 설인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나 아기 생겼어. 아빠.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설인은 떨렸습니다. 실망할까봐 두려웠죠. 그 애는 알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응. 문자 보냈어. 근데 안 왔구나. 응.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엄마가 왔어. 그리고 설인은 뺨을 가리켰습니다. 때렸어.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디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름이 뭐야? 그 사람.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죠. 서명아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지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아빠한테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해결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그럼 이제 아빠한테 말한 거야? 응. 아버지는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아빠. 내가 말 안 해서 아빠가 참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 도움 없이 살고 싶다고. 응. 그래서 참았어. 지켜보기만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맞은 건. 설인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못 참는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설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맡겨. 설인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설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줬죠.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낳을 거야.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응.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있잖아. 엄마도 있고. 하지만, 아무 하지만도 없어. 넌 우리 딸이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기는 우리 손주고. 서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고마워, 아빠. 고맙긴.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짐 가지러 가자. 응.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빠가 해주는 거. 알았어. 아버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죠.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이었으니까요. 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던가요? 서리는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요. 그리고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갔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한지후, 서명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나하나 확인했죠. 의대 합격 기사가 보였습니다. SNS 계정도 찾았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없이 화면을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나야.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대법관님. 윤강원. 그는 대법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사였죠. 급한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야. 말씀하십시오. 의대 부정입학건 조용히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어느 학교입니까? 윤강원이 학교명을 말했습니다. 최근 입학생 중에 한지우라는 학생이 있어. 그쪽 라인 확인 부탁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명화라는 사람도 함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모자 관계야. 조용히 해줘. 개인 감정 아니니까.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법대로 하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법이 있다면 그 법대로 할 뿐이었죠. 사흘 후였습니다. 검찰청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죠. 의대 입시 비리 의혹. 첨부 파일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송금 기록이었죠. 받는 사람 계좌는 의대 관계자로 추정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명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의대 비리는 요즘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럼 일단 내사부터 들어가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서명화는 평소처럼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명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방검찰청입니다. 출석 요구 통보 드립니다. 서명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의대 입시 관련 금전거래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금전거래요? 전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출석일은 서명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말도 안 돼.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검찰에서 연락 왔어. 의대 입시 비리래.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어떻게?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어. 같은 시각 의대 캠퍼스였습니다. 한지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죠. 엄마였습니다. 엄마, 지우야,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왜? 당장 집에 와. 빨리.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해. 그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한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지우야, 너 입학할 때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거? 무슨? 검찰에서 조사 나온대. 의대 입시 비리.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입학도 조사받을 수 있어.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제보한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누가? 모르지. 근데 타이밍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아냐? 윤설인?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애가 무슨 수로? 아니면 누가 그래? 우리 비리 같은 거 한 적 없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뒷돈이 오갔으니까요. 일단 조용히 있어. 변호사 선임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작게 보도됐습니다. 의대 입시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짧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의대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누구래? 이번 신입생 중에 있대. 한지우 아니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지우는 학교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으니까요. 집에만 있었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설인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 설인이가? 그때 생각났습니다. 설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나 아이 가졌어. 지우는 검색했습니다. 윤설인, 윤강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죠. 윤강원 대법관 판결문 공개.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법관? 다시 검색했습니다. 윤강원 가족.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강원 대법관 딸 사생활 철저히 보호. 법조계 윤 대법관 청렴함 인정. 지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설인이 아버지가 대법관?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럼 이 모든 게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났어. 우린 끝났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엄마가 설인을 때렸던 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 전화를 끊어버렸던 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미쳤어. 우리 완전히 미쳤어.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고 진실은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리는 친정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교재였죠.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죠. 누구지? 아버지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보라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명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관님, 한 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들어오시죠.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명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명하는 멈칫했습니다. 서린은 표정 없이 서명아를 바라봤죠. 앉으시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명아는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앉지 못했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요. 대법관님 제발. 서명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서리는 책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서명아를 내려다봤죠. 지우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다 한 겁니다. 서명아가 말했습니다. 입시 비리도 뒷돈도 전부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서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명아는 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린 씨 아니 서린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명아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줘. 응? 제발.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몰랐어. 진짜야. 그 애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화풀이해. 나를 고소해도 돼. 서명아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우만은 의대는 계속 다니게 해줘. 제발.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명아 앞에 섰죠. 제가 맞을 때요. 서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맞을 때 그 아들은 뭐 했죠? 서명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했죠. 서린이 말했습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남의 뺨을 때리는데 서명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문자 보내도 읽고 씹었고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임신 사실 알려줬을 때도 전화 꺼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지금 와서 아들은 모른다고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살려달라고요? 서명아는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제 인생은요? 서린이 반문했습니다. 제 아기 인생은요? 서명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돈 던지면서 애 지우래요. 수고비래요. 서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때리고 모욕 주고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무릎 꿇으면 다예요? 빌면 끝이에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서명아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나 이렇게 빌잖아 제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법관님,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서명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제 딸을 때린 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니까요. 딸이 원하면 용서할 수도 있겠죠.
서명화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을 어긴 건 제 직무입니다. 대법관님, 의대 부정입학, 금품 수수, 입시 비리. 아버지가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정으로 법을 휘두른다면 그건 제 직분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명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책임지시고 절차에 따르십시오. 우리 아들은 의대는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서명화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서명화는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나가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명화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아 제발. 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명화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죠. 돌아가십시오. 서명화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힘들었지? 괜찮아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빠가 옆에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힘든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법은 제 길을 갈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는 끝이 났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죠. 서명화는 입시 비리,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명화는 징역 2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산도 동결됐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판결이었죠. 명품 가방, 고급차,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압류됐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의대 입시 비리, 실형 선고, 금수저 부정입학, 법의 심판. 기사가 쏟아졌죠. 서명화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겁니다. 한지우는 의대를 계속 다녔습니다. 조사 결과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판단됐으니까요. 하지만 캠퍼스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저기 한지우 간다. 엄마가 돈으로 입학시켜주네. 부끄럽지도 않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시선이 쏠렸죠. 조별과제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같은 팀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할게요. 지우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서든 혼자였죠. 엄마 뒤에 숨은 남자. 누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퍼졌죠. 지우는 견뎌야 했습니다. 자퇴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우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서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도 차단당했죠. 후회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함께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설인을 지켜줬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지우는 그렇게 의대를 다녔습니다. 의대생이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간 설이는 달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병원에 입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설이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엄마가 널 지켜냈어. 아기는 작은 손으로 설인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설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법고시 교재를 폈죠. 아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합격해야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사법고시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지를 받았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침착하게, 정확하게요. 몇 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설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험 번호를 검색했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윤설인 마이너스 합격. 설이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냈어, 내가 해냈어.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합격했구나. 네, 아빠.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법관 딸로서가 아니라 윤설인으로서 합격한 거야. 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설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기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엄마 합격했어. 이제 검사가 될 거야. 아기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게. 어떻게 사는 건지.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죠. 한지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설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 그게 전부였죠.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설이는 그걸 해냈습니다. 한지우는 의대생이 되었지만 평생 엄마 뒤에 숨은 남자로 살아갈 겁니다. 서명아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달랐습니다. 설이는 아이를 지켰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으며 자기 이름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몇 년 후였습니다. 설이는 검사가 되어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입시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었지만 설인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피고인은 자녀의 입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설이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누군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후였습니다. 레지던트 가운을 입고 있었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서리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아남는 거지. 서리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